60세가 넘어서도 지금의 자기 관리로 정말 괜찮은지 불안하거나 의문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앞으로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의학 연구와 많은 비뇨기과 임상 현장에서는 올바른 지식과 안전한 방법이 고령자의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감 있게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이에 맞는 올바른 셀프 케어가 필수입니다. 이 영상에선 60세 이상 남성에게 꼭 필요한 마스터베이션의 올바른 지식과 안전한 실천법을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전달합니다. 만약 건강과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안이나 의문이 있다면 오늘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어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와 10년 이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끝까지 확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 진료실에는 60세가 넘은 뒤에도 생활이나 마스터베이션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는 남성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70%가 현재도 정기적으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80세가 넘어도 3명 중 1명은 여전히 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남성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시니어 세대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 주제를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확실한 정보나 소문을 믿어버리고 자신이 이상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고민을 깊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목소리로는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고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생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런 생활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까 하는 불안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의 의료 현장은 더 확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나이와 함께 몸과 마음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70대가 되어 처음으로 성에 대해 솔직하게 상담하고 난 뒤 삶이 밝게 변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에게는 의학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올바른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성에 관한 고민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어떤 나이에서든 건강을 생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몸과 마주하고 자신다운 삶을 추구할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때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를 넘겨 상담을 오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최근 활력이 떨어졌다, 감도가 약해졌다, 회복이 늦어졌다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 즉 활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뿐만 아니라 근육, 뼈,
기분, 집중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는 서서히 감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적절히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몸의 상태를 가능한 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의 변화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커지기 쉬워 그로 인해 소변 보는 횟수가 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국내 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남성의 약 절반이 소변이 중간에 끊기거나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남는 불편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신경 기능도 서서히 변합니다. 발기는 단순히 기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과 신경 전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고혈압이 지속되거나 당분 과다 섭취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김성우 씨는 최근 활력이 떨어져 불안해하며 전문의에게 상담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어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킨 결과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성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함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 번 가능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 한 번으로 만족하거나 다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불필요하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셀프 케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를 반복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강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감도가 떨어졌다고 느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와 점막이 얇아지고 손상되기 쉬워 무리한 마찰은 붉어짐, 따가움, 심하면 출혈이나 부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박영수 씨는 감도가 줄어든 만큼 강한 자극을 시도하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셀프 케어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본 몇 분 이상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무리하면 피부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된 환경에서 억지로 조절하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음날 불편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 사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무심코 사용하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독이나 세척이 불충분하면 감염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방어력이 약해지고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청결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방법, 편안한 환경과 시간대, 필요시 보습제나 윤활제 사용이 권장됩니다. 불안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최근에는 비뇨기과나 피부과에서도 셀프 케어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을 받은 뒤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맞는 셀프 케어를 익히는 것은 꾸준히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길이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기분 좋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앞으로 제공될 최신 의학 팁과 실질적인 조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셀프케어를 아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마스터베이션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든 몸은 젊을 때보다 피부와 점막이 훨씬 민감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나 과도한 마찰은 붉어짐, 자극감, 상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함이나 마찰이 불편하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피부 손상을 막고 보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케어를 돕습니다. 둘째,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2, 3회를 권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입니다. 자신의 컨디션과 기분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억지로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과 심리 상태를 먼저 살피고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지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과 타이밍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샤워 후처럼 체온이 상승해 혈류가 원활하고 근육과 피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케어를 하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자세에 대한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무리가 없는 자세를 선택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뇨기과 현장에서는 강하게 문질렀다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부 발적이나 부종이 오래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몸을 소중히 다루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럼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위생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립선 건강 또한 셀프 케어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어 배뇨에 직결됩니다. 60세 이후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시간이 길어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배뇨 도중 소변이 끊기거나 잔뇨감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넘기지 말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치하면 방광과 심장에 부담이 가고 유로 감염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70대 이정호 씨는 야간 빈뇨가 심해도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뇨 시 통증이 생겨 비뇨기과를 방문했고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약물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셀프케어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불편도 방치하지 않고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큰 문제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도 있습니다.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소변이 잦을까 두려워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고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자주 움직여 하체 혈류를 원활히 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전립선과 방광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소변을 참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뇨 욕구가 느껴지면 가능한 빨리 화장실에 가는 것이 요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고 외로움이나 의기소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마스터베이션은 단순한 쾌감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우울감 예방에도 긍정적입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한 셀프케어는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위생을 지키며 몸의 변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60세 이후에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성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감과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삶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는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에선 이런 심리적 안정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셀프케어를 실천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면 불안과 고립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변화, 대화할 친구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심리는 더 심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이상한가? 라는 자책에 빠지지만 성적 욕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인체 기능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는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마스터베이션은 단순히 쾌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성적 자극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 유지와 골밀도 감소 예방에도 간접적 효과를 줍니다. 고령에서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인한 무기력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프케어는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과 비슷하게 신체적 만족을 주는 습관은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욕 후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과 도구는 반드시 청결하게 관리하고 손톱은 짧게 깎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해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세요. 자세는 특별한 규칙이 없지만 무리 없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횟수나 시간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체력과 기분을 기준으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2, 3회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아닙니다. 최근 의학 보고에 따르면 정기적인 마스터베이션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국내 대규모 조사에서 주 3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았습니다. 이는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 내 노폐물과 세균이 배출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골반저근의 혈류를 촉진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터베이션은 심혈관 건강과 수면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성적 자극 후 분비되는 프롤락틴과 세로토닌은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불면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고령층에게는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자연스러운 대응법입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량이 적은 분들은 규칙적인 셀프케어가 하체 혈류 개선과 심부정맥 혈전 예방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위생과 안전을 지키며 자신의 몸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60세 이후에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을 돌보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행복감과 자기 긍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심혈관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특히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극이나 장시간 같은 자세는 혈류 장애와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활제와 보습제를 사용하고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도구 사용 시는 반드시 소독 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피부 손상이나 출혈, 강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주 2, 3회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핵심은 컨디션과 기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어도 체력이 안정적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있으면 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정 과정에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류가 촉진돼 골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분비로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 위생, 적절한 페이스라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 문제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나 지역 건강 상담 모임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68세 강민호 씨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걷기와 스트레칭, 가벼운 셀프케어를 생활에 도입해 몸과 마음 모두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71세 김영수 씨는 전립선 문제와 야간 빈뇨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비뇨기과 상담을 통해 배뇨 리듬을 조절하고 올바른 셀프케어 방법을 배운 뒤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용기와 올바른 정보는 삶을 크게 바꿉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관계없이 성적 즐거움은 전립선 건강 개선, 스트레스 완화, 자기 긍정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류를 촉진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분비로 불면증 완화와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안전, 위생, 적절한 페이스입니다. 지나친 힘과 장시간 반복은 피부 손상과 신경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윤활제와 보습제를 사용하고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건조 보관하세요. 출혈, 붓기,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횟수의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2, 3회가 적절하지만 본인의 컨디션과 기분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도 체력이 안정기라면 가능하지만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케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심신 건강을 위한 과학적 습관입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과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입니다.